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비트겐이라는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베이직 컨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겐과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비트겐 논문 방법론에 대해서 볼 텐데, 사실상 비트겐이라는 게 어떤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굉장히 노벨티 있는 아이디어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오토엔코더와 겐 구조를 차용을 해서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방법론이라서, 베이직 컨셉에 나오는 방법론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비트겐이란 방법론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겐을 먼저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겐이라는 거는 이안 굿펠로우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안이 직접 이제 예시를 드는 거는 이 위조 화폐 예시입니다. 그래서 위조 화폐를 만드는 이 범죄자와 그 범죄자를 잡는, 위조 화폐를 잘 판별을 해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의 적대적인 경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이 위조 화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위조 화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점점 더 학습을 잘 해 나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안이 이제 제안을 할 때는 이게 적대적 관계다라고 이제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다처럼 이제 말을 했는데,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좀 상위 개념에서 선생님처럼 제너레이터를 가르치는 역할이다 라고 리포팅이 돼 있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처음에는 판별을 굉장히 잘해요. 이게 리얼머니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 진짜야, 페이크머니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 가짜야 라고 굉장히 판별을 잘 하는데, 이렇게 판별을 하는 과정에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본인이 생성을 한 가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가짜라고 판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진짜 같게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찰이 페이크 머니를 보고 이거 볼 것도 없이 가짜네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판별을 하는 동안, 이 화폐를 위조하는 이 사람은 점점 더 진짜 돈 같은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월등히 이제 로스도 낮고 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처럼 그 제너레이터를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약간 여담 같은 건데, 그래서 DNN에서 겐이 없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생성 모델이 없다면 분류나 리그레션 같은 매우 단순한 태스크만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VA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발전이 됐을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겐이 없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스타일 트랜스퍼 같이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하는 연구나 산업으로의 적용이 좀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겐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너레이터는 화폐를 위조하는 그 범죄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돈을 생성을 했던 것처럼 리얼 데이터와 유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생성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G라는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굉장히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이미지를 생성을 할 텐데, 그 아무렇게나 생성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는 뭐 가짜야, 누가 봐도 가짜야, 너무나 명확하게 가짜야를 판별을 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그 학습 과정 중에 점점 더 제너레이터가 그 생성한 가짜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에 근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루프가 있는 구조가 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리얼인 확률이 0이고 페이크인 확률이 1일 거예요. 그리고 리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리얼일 확률을 1로 뱉고 페이크일 확률을 0으로 뱉을 텐데, 정말 이상적으로 학습된 겐에서는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로 이제 판별할 확률도 0.5고 페이크로 판별할 확률도 0.5고, 리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리얼로 판별할 때 확률이 0.5고 페이크로 판별할 확률도 0.5인,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받아도 나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어 인 상황이 되는 게,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는 이미지를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겐의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겐이란 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제너레이터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너레이터 부분만 사용을 한다는 거는 랜덤 벡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분포가 유사한, 매우 흡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해줘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오토인코더가 되겠는데요. 오토인코더는 아무래도 겐보다는 많이 친숙할 거라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리얼 이미지를 받아서 인코더가 이 리얼 이미지를 압축을 하죠.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압축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디코더가 디코딩을 합니다. 원복이라고 하는데, 원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압축된 벡터에서 그 원복을 한 거기 때문에 리얼 이미지만큼의 그 해상도는 뭐 그런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사한 이러한 그 복원된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의 모델의 목적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오토인코더와 이제 제너레이터 그 겐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색깔이 같죠. 그래서 형태도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와 제너레이터도 형태가 같고 심지어 받는 인풋의 형태도 각각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이 디코더 부분을 먼저 앞으로 가지고 와서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디코더에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랜덤 벡터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당연히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받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그냥 막 제너레이터가 처음에 막 내뱉은 이미지를 리얼 데이터에 근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겐이라는 구조를 아마 생각해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요. 근데 이제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앞에 이제 인코더라는 부분이 레이턴트 벡터를 뱉어주기 마련이지만, 겐에서는 이 앞단에서 어떠한 구조가 있어서 레이턴트 벡터를 뱉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랜덤 벡터로 대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 벡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터가 그냥 매핑 펑션을 통해서 어떤 인풋을 가지고 이미지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디코더랑 같고 매핑 펑션이 일종의 매핑 펑션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가 의미를 하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랜덤 벡터를 제너레이터에 밀어놓고
원본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걔네 주 목적으로 삼고 그런 식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이 랜덤 벡터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살펴봤더니 분포가 뭐 이 초록색 벡터 쪽에 가까운 랜덤 벡터를 그 제너레이터에 밀어 넣으면 강아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빨간색 랜덤 벡터 분포를 가진 이제 벡터를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면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랜덤 벡터를 지속적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랜덤 벡터의 분포에서도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그 랜덤 벡터의 전체 스페이스를 살펴보면 특정 구역에서는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막 밀어 넣더라도 인코더의 역할이 앞에 없지만 뭐 뭔가 인코더의 역할처럼 이렇게 좀 벡터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자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오토인코더가 익숙하신 분들은 겐을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편하게 이해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비트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겐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리얼 데이터를 잘 복원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랜덤 벡터를 넣었을 때 얼마나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에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이 중요한 거겠죠. 얼마나 그 리얼과 닮은 데이터인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랜덤 벡터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게 되지만, 오토인코더를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토인코더 전체를 앞에 가지고 와서 제너레이터를 대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오토인코더를 전체를 가지고 와서 제너레이터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면 인풋이 랜덤 벡터가 아니라 오토인코더니까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원복을 한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터가 그냥 랜덤 벡터를 받아서 생성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이게 진짜 데이터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걔는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겐 같은 경우에서도 리얼 데이터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 가운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 데이터를 이제 페이크 데이터다라고 명명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집어넣고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을 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제너레이터의 인풋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웃풋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비트겐에서도 결국 이러한 식으로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토인코더를 차용을 해와서 제너레이터의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논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발췌해온 거고요. 조금 살펴보자면 뭐 이러한 식으로 좀 잘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오토매틱하게 어노멀리 부분을 디텍트를 할 거냐, 뭐 언제 그 멀티플레이 타임 시리즈 상황 하에서가 뭐 이러한 느낌이 되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오토매티컬리라는 부분은 모델을 생성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걸 하고 싶은데 결국 어떠한 인풋을 받으면 아웃풋을 뱉어주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떤 모델이냐면 어노멀러스 비트를 디텍트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라는 거는 그냥 심장 박동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심장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냥 저희가 그 제조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상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구간을 디텍트를 하는 모델을 생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별량 타임 시리즈라는 거죠. 그래서 다별량 타임 시리즈 인풋을 썼을 때 이상 구간을 탐지하는 모델을 생성을 하고 싶은 게 요 비트겐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논문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와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인데 논문에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설명이 없을 법도 한 게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 게 그 노멀라이제이션 저희가 보통 이제 다 진행을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밖에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된 부분 그 데이터를 비트겐에 밀어놓고 트레이닝 온 노멀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노멀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겐을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임의로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좀 명칭을 바꿔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에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GAN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모든 게 GAN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GAN처럼 적대적으로 학습이 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Generate가 있고 Discriminator가 있기 때문에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가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오리지널 데이터의 차원을 갖는 어떤 아웃풋을 내뱉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오토인코더처럼 이제 G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터인데 인코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너레이터는 X를 인풋으로 받아서 G라는 레이턴트 코드를 내뱉게 되고요. 이 G2, 그러니까 인코더가 내뱉은 레이턴트 코드를 받아서 그 제너레이터 중에 디코더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만 보면 사실상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G가 붙어 있긴 한데 그냥 인코더와 디코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으면 당연히 원본이 있고 복원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 두 개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뭐가 진짠지 판별을 해봐 라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 비트겐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오토인코더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인데 왜 굳이 오토인코더에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을 가지고 와서 굳이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냐라고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자들의 설명을 보자면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 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토인코더는 이제 X와 X'이 있을 때 이 두 데이터에 보통은 이미지가 될 텐데 두 이미지의 에런놈이나 엘투놈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로스를 통해서 그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규화 텀이 따로 없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데이터의 오버피팅을 굉장히 쉽게 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성능이 낮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겐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생각보다 다양한 논문에서 제너럴하게 볼 수 있는 리포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토인코더의 한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어서 적대적인 학습 방식을 차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비트겐 구조를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규화 역할, 그 오토인코더에는 없는 정규화 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와 X'을 생성을 함에 있어서 이 제너레이터인 오토인코더가 이 이미지가 데이터들의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G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제조 데이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제조 데이터에 그 오버피팅 되지 않고 잘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강제를 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그래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를 인퍼런스 페이즈를 한번 살펴보시면 학습된 모델에 이제 뭐 인퍼런스 자체가 이제 학습된 모델에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노멀 데이터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멀 데이터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노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노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노멀 데이터를 모델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이 모델 입장에서는 학습 때 많이 봤던 분포겠죠. 익숙한 분포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인퍼런스 때 넣었던 노멀 데이터고요. 비트겐을 거쳐서 나온 이 플랫 중에 실선이 그 원본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노멀 데이터, 그리고 점선이 이 비트겐이 생성을 해낸 제너레이티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히트맵을 참고를 하면 파란색일수록 노멀이고 조금 밝아지다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앱노멀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겹쳐져 있어서 실선밖에 안 보인다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파란색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점선들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조금 밝은 이제 하늘색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오리지널과 차이가 나게 생성을 할수록 앱노멀 스코어가 높아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앱노멀 데이터를 인퍼런스 시에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 앱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시에 그 페이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포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겐은 이거를 제대로 복원을 해낼 능력이 없을 거예요. 오토인코더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이제 좀 확 되실 것 같은데, 비트겐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 걔는 인퍼런스 시에는 그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겐의 제너레이터는 오토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비트겐이라는 박스는 오토인코더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원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오토인코더 또한 제 학습 때 보지 못한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원복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아래와는 다르게 점선과 실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앱노멀 히트맵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최종적으로 원본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의 차이를 앱노멀 스코어로 보고 이 차이를 이 뎁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이를 앱노멀 스코어로 보고 이 히트맵을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ECG 데이터라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썼는데 뭐 기존의 방법론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나 오토인코더나 VA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그 정규어 텀을 집어넣는 게 확실히 오토인코더의 학습 자체에, 그러니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인코더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걸 밝혀낸 논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